네네. 선생님이 그 그 네. 임상원 선생님이랑 같이 산전산후 수업이랑 웰빙 움직임 이런 걸 배웠던 걸 또 현장에 적용해 봤을 때 산모들의 반응이 네네. 좋았던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네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진통실에 계신 산모분을 먼저 이제 그분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지금 저분은 어제 새벽 2시부터 가진통이 있다고 연락을 이제 카톡으로 주셨는데 지금 어제 낮에는 진통이 소강 상태. 그다음에 오늘 새벽부터 다시 4시부터 진통이 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8시에 태동 검사했을 때는 거의 진통이 잡히지 않는 가진통 상태. 근데 산모분은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렇고 자궁 경부는 내진에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산모가. 진통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방에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입원할 때가 아닌데 집에 가면 불안하니까 병원에서 잘래요. 그래서 입원시켜 놨는데 제가 산모들을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바른 출산에 관한 지식을 알고 계신 게 제일 중요한데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진통은 출산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기가 어느 집 아기가 그댁 아기의 속도에 맞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데 그거를 일단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웰빙 밴드로 저희 산모들도 사용하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그 누워서 양쪽 무릎에 감아가지고 골반 움직이는 그 운동을 해요. 그러면 뭐 그 꼬리뼈 아픈 통증, 그 다음에 진통 중에 아기가 이제 머리가 자궁 경부가 10cm 다 개대가 됐는데 만출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출산이 돼서 많이 적용을 하고 실제로 산모들한테도 제가 한 8개월부터는 무조건 그 운동을 동영상을 보여줘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클래스 101을 또 수강 신청을 했어요. 산모들한테 좀 보여주느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식단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프노버딩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 이완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운동이 중요하냐, 호흡이 중요하냐, 이완이 중요하냐 물으면 이완이 제일 중요해요. 제 경험상 하루에 3시간을 걸었던 산모보다 이완을 잘한 산모가 출산을 더 잘한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고 운동을 적절히 해줘야 이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남편의 도움. 혼자 진통하지 말고 남편하고 같이 그 출산의 과정을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것들은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거나 배워야 할 때 먼저 출산을 했던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책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교수님 책을 제가 3번을 읽었어요. 이번에 나온 웰빙밴드 책을 너무너무 좋아서 산모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아까 어제 그 질문을 주셨던 전인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병원에서도 보면 아기가 4kg가 넘는 산모도 잘 낳은 산모가 있나 하면 아기가 작은 산모도 제왕절개 했던 산모가 있고 아기가 작아서 잘 낳았던 산모도 있고 커서 못 낳았던 산모도 있는데 대부분 그 판가름을 하는 중요한 나침판이 산모의 이완이었어요. 그래서 출산을 예전에 제가 89년도에 졸업했을 때 신규로 병원에 갔을 때는 정말 어떻게 했냐면 방사선과에서 골반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아기 머리랑 자로 재서 맞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바로 하는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매일 해야 되는 움직임, 그다음에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병원에 도착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진행이 안 되던 산모를 천천히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호흡을 진행을 했더니 경부가 막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정말 금방 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고 이완하고 매일매일 교수님 알려주신 택견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되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일매일 하는 것들 중요해요. 자꾸 제가 알려드렸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선생님 우리
그 히프노버딩 하실 때 그때는 네, 진짜 이걸 최면 호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네, 최면 거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편안하게 자기 호흡을 네, 인식해서 네, 네, 이완을 하는 거고 음, 스피닝 베이비에서 이미 선생님 배우셨잖아요. 네, 그래비티, 네,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네, 네, 그리고 브리딩으로 본인이 네, 이렇게 자율신경계를 막 교감으로 가서 두려워하면 우리가 음, 자궁이 수축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글로 배우고 어떻게 하자 하는데 정말 딱 뭘 해야 할까? 그러면 뭘 어떻게 네, 해야 되나 했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운동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선생님이 네,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맞아요. 쉬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산부인과 병원의 출산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 병원에서 나에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는지, 그 다음에 어, 태동 검사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은 낮 동안 퇴근 시간 전까지 꼭 분만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촉진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 기준으로 가시고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굳이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공부를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거 좀 많이 하셔서 물을 먹어도 된다, 식사를 해도 된다, 중간중간 계속 움직이세요, 무조건 촉진제를 맞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주는 음, 선생님들도 계세요. 음, 그래서 그런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중간중간에 진짜 여기 인부 들어와 계신 분들 질문 바로바로 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 중에 촉진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음, 태동검사, 네, 네, 태동검사. 보통은 태동검사하다가 제왕절개를 많이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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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제왕절개 네,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보통은 이게 카테콜라민 이펙트로 심박수나 아기 심박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네,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못할 때는 아기가 지금 힘들어해요. 네, 위험합니다. 제왕절개 합시다. 그쪽으로 해서 네, 이제 제왕절개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네, 그런 얘기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 책 뒤에 보면 어떤 분 후기에 양수가 파수돼서 병원을 도착했는데 5시간 동안 40%만 진행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결코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그,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1에서부터 100까지 10cm 중에 하루에 24시간이면 3cm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진통을 하는 산모 입장에서는 굶었지, 묶여있지, 음. 진통하지 이러면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 가지고 있다가 아, 그, 그거보다도 선생님, 저도 네네, 양수가 먼저 파쇼된 상태로 네, 병원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양수가 세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애가 지금 너무 그렇죠. 힘들어할 거야. 네네, 어떻게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고서는 이제 꼼짝 못하고 저는 맞아요. 30시간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서 어쩔 수 없이 피토신이라는 촉진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음, 이유가 아기가 힘들어할까 봐. 근데 네, 우리 둘라 스터디 할 때 얘기 나눴을 때 네네, 굳이 그렇게 뭐 양수가 세도 그렇게 많은 양이 콸콸콸 나오는 것이 네.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출산 전에 출산 공부를 하실 때 출산 내용 중에 아기는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탯줄로 산소 공급을 받고 혈액이 오고 가니 안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정보를 잘 안 주죠, 병원에서. 그쵸.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도 이런 채널이라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 뭐 음. 네, 그리고 그래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라기보다는 좀 많이 혼돈을 주는, 혼란을 네, 주는 내용들이 너무 음, 많은 것 같아서 음, 더 많이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 항상 힘드신데도 오늘 막 이렇게 모셨던 아니에요. 이유가 이걸 네, 제 언어로 표현을 하는 네, 것보다 정말 네, 현장에서 선생님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정말 가장 강력한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음, 해서 모셨고요. 아, 전희 네, 선생님 계시네. 네. 궁금한 거 아, 빨리 전인혜 선생님. 물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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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평상시에는 호흡을 할 때 네, 편안하게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출산할 때는 강한 힘도 같이 줄 수 있는 호흡도 같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호흡은 그 저희가 이제 조금 출산 진통이 생겨서 산모분이 병원에 오시면 제가 가장 많이 해드리는 게 산모분한테 턱을 이렇게 내리고 미간을 찌푸리지 말고 어깨 힘을 빼고 숨을 내쉬는 숨에 더 집중하세요인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진통이 있을 때는 심호흡을 천천히 해야 되고 진통과 진통 사이에 진통이 없을 때는 산모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는 숨이 중요하냐 내쉬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내쉬는 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말 회원부 손상이 없이 출산을 할 때는 내쉬는 숨만으로도 아기를 후 하고 밀어내면 아기가 밀려 내려오는데 가끔은 아기가 크거나 자세가 좋지 않거나 빨리 나야 될 때는 힘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베이스 기본 호흡은 숨을 들여 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초기 진통 때는 옆 사람이 산모가 심호흡을 하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진통이 막바지에 갈 때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꼭 갖고 남편이 산모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집에서 둘이 미리 마주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깨를 이렇게 2번 이렇게 쳐주면 숨을 들여 마시는 거야. 이렇게 3번 치면 내쉬는 거야 라고 두 분이 약속을 하고 매일매일 호흡 연습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고 오시면 훨씬 쉽고 제가 지금 병원에 왔을 때 산모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숨 내쉬는 호흡을 다시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하는 거에 산모들은 사실 산모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장 어려워하는데 포커스는 내쉬는 호흡을 길게 후 하고 근데 이제 임상원 교수님처럼 허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낮게 보컬 코드로 낮게 소리를 내면서 힘을 빼주는 연습을 하는 호흡만 하셔도 아기는 그냥 거의 저절로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는 또 톡 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기 임산부 한 명 더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해주신 말씀은 아기 낳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우리 똥 놀 때도 그렇게 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네. 대부분 이제 치질, 그런 그 문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힘을 줘가지고 막 밀고 내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줌 눌 때, 아기 낳을 때, 똥 눌 때 힘을 주고 들이마시고 발살바로 밀어내도 돼.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골반저에 굉장히 무리가 네. 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횡격막이 네. 스트레치, 이완 스트레치 돼서 올라갈 때 어떻게 되면 우리 복근으로 쓱 내장기를 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힘을 준다, 그러면 골반저를 수축해서 같이 끌어올리는 건데 아기를 낳거나 똥을 놓을 때는 어떻게든 이걸 이완시키는 거거든요. 살짝 그거에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그 경험을 저는 똥 눌 때마다 하시라고 그렇게 일상에서 자꾸 본인이 떠올리고 실습을 해봐야 닥쳤을 때 가능하잖아요. 거의 뭐 무대를, 그러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하다 보면 닥쳤을 때는 솔직히 이걸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하루에 한 번은 가지 않으세요? 가시면 그때마다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해우소라고 하죠. 본인이 꽉 뭔가를 이렇게 고민, 근심, 걱정들을 골반저를 이완시키면서 같이 근심, 걱정을 덜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다 네. 보면 어느 분은 아기 낳다가 오르가슴을 느끼기도 했다고 막 이런 표현이 저도 나는 봤어요, 깜짝 교수님. 놀랐어요. 예. 저도 그래서 들어만 봤어요. 네. 아기 낳을 때 그 정신이 있을 수 네. 있다는 게 참 부러웠죠. 네. 네. 또 질문 알겠습니다. 없으세요? 한 분 더 지금 인부가 있는데, 질문을 안 하시면, 이제 마음 편하게 김수진 네. 선생님 이제 들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햇번님이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고, 네버엔딩 산후, 그 폐경기 증후군, 그 증상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경험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팅방에 자꾸 글 이렇게 잘 올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이거를 다 복사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저장해놨다가, 네. 제 화면 보이시죠? 네. 제가 선생님은 어쩌다가 제가 선생님이랑 이러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엄마들의 몸 공부에 바로 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얘기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선생님이 제가 무엇을 전달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보고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왜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빨리 끝낼게요. 자, 엄마들의 원공부 2탄으로는 체육번은 어쩌다가 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의료진도 아니고요. 출산 관련 사람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애 셋을 낳았고 선생님을 제 몸이 아파서 제 몸이 아팠던 것이 인연이 돼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제 몸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권했고 그 공부를 해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게 이렇구나 이렇구나 또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저라는 사람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엄마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제가 여기 잠깐만. 저라는 사람 자체는 일단 자연적인 제 몸의 회복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셋도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을 해가지고 낳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내 몸을 아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알지 못하고 뼈 이름 뭐 이런 거 근육 이름 잘 모르지만 대충 흘려 듣고 아 그래서 이렇다는 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제가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서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무언가를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삶에서 누군가가 "이걸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왜 그거지? 나는 그게 아닌데?'라는 의심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거죠. 겁이 많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게.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된 거를 실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저한테는 오지랖퍼 기질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알게 된 좋은 거를 남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저희 단톡방에 초대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했을 때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많으셨고요. 요가 강사분들도 많으셨고 그러니까 엄마들의 몸을 오늘 여기 함께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엄마들의 몸을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더 많은 걸 배워서 그러고 싶어서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몸도 케어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서 배우신 것들을 많이 나눠주기도 하지만 또 영향력 있는 SNS 운영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오늘 북토크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영향력을 작은 영향력을 본인이 또 알게 된 거를 이렇게 임상 선생님을 또 알게 되면 또 좋으니까 소개를 해 주고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자연주의 출산으로 3명을 낳았어요. 전인혜 님이 지금 32주에 아이가 머리가 1주차나 뭐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첫째는 4.3kg, 둘째는 4.26kg, 셋째는 보름 일찍 태어났는데 4kg로 나왔어요. 나가줄래? 아이들이 옆으로 왔네요. 근데 저는 아까 김수진 선생님, 조산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할 때 이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 정말 힘을 빡 주고 난 게 아니라 후 이렇게 하면서 그 커다란 머리에 이 아이가 이렇게 쓱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완이 중요하다.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완도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출산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셋째를 임신한 순간부터 몸이 너무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제 몸이 면역력이 너무 안 좋았고 이사를 2번이나 했고 혼자서 아이 2을 데리고 아토피가 있었었고 아이가 또 시댁이 잠시 같이 저희 집에 지냈었고 이런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저희 아이들한테 좀 나가 달라고 할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도 조금 전까지 여기를 우리 집안 분위기를 지금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지금 마이크를 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몸이 셋째 임신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막 코 안이 다 코딱지가 가득 차서 숨을 못 쉬게끔 되고요. 기침을 1달이 넘게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못 잘 정도로. 지금 그 증상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그 증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랑 만날 그 무렵에 자궁하수증으로 골반저가 이렇게 스트레치 됐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판정을 받고 그리고 저랑 만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서니까 잘 들어주시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깨달은 바가.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제 면역력을 낮춰야지 생명력을 제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셋째 때는. 코 안에 코딱지가 다쳤고 기침을 임신을 확인하기 전부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바닥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갈비뼈가 아프고 이 2달 넘게 정말 기침이 가는데 이거는 정말 '기침하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의 기침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쌓였는데 저는 돌이 지나고 나서 셋째가 돌이 지나고 나서 한 18 개월쯤부터 몸이 더 많이 아파졌어요. 아기를 낳고는 안 좋았던 몸들이 회복되어 갖고 좀 좋았거든요. 뭐 가볍고 이렇게 잘 좋았는데 돌이 지난 이후부터 몸이 되게 많이 아파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자궁하수 증세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서 있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바닥에서 저희 신랑은 "디스크니까 바닥에서 자는 게 좋아."라고 해서 전 바닥에서 잤는데 바닥에서 누워 있으면 엉덩이 뼈에서부터 등까지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때는 온 뼈 관절이 드드드드드드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여서 '이건 도대체 내가 몸이 다 완전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돼 버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맘때쯤 또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궁하수증인 것 같아. 병원을 가 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궁하수증인 거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아산병원에서는 "케겔 치료를 하자. 거기가 약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 치료를 하자."라고 하면서 케겔 치료를 하는데 저는 그 케겔 치료를 20 분인가 잠깐 했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일 주일을 앓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아픈 부위가 거기 하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 치료를 한다는 거는 내 몸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데 그걸 치료한다고 거기를 팍 했을 땐 거기가 약한 부분인데 더 심하게 내 몸을 무너뜨리는 거구나.'라는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치료를 난 선택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더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SNP라는 운동을 또 막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뼈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에 그래서 SNP라는 데를 가서도 저는 3 개월은 거의 누워 있었어요. 그냥 마사지 정도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왔지 뭐 거기는 구르기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구토 증세가 심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몸 상태가 좋지가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살짝 도움을 받았던 게 있는데 결국은 그게 저한테는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올바른 몸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냐면 아이들 밥을 차려 줘야 되는데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SNP는 골반 교정 벨트를 이렇게 딱 묶는 게 있어요, 단단하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묶었더니 서서 밥을 차려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계속하고 살았던 거예요, 2 년을. 2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씩은 제 몸이 선생님 잘 나아지지만 때도 예. 묻고 잤다라고 예. 24 시간을 묶고 음. 살았었어요. 바지 안에 하고 티가 나지 않게끔 남들이 볼 때 흉하지는 않게. 근데 체력이 엄마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질 체력이다. 나는 체력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마녀 체력이라는 책도 나오고 여자는 체력이라는 책이 그다음으로 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 내가 체력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되죠. '내가 이 정도까지 몸 관리를 했는데 내가 안 되는 건 난 근육이 너무 없고 근력이 없어서 체력을 키워야겠어.'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여자는 체력이라는 책이 나온 걸 보고 북토크에 아이 셋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갔는데 박은지 코치님은 30대 중반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자궁하수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다른 분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임상호 선생님을 소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증세에 대해서 장무의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출산을 언제 몇 킬로의 아이들을 했고 제 몸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아팠고 그 사이에 저는 어떤 운동을 했고 뭐 이런 과정을 쫙 써서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자기의 몸이 아픈 거 있죠. 그거를 누군가에게 "어디가 아팠어요?"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쫙 정리돼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연습을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호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사진 보면 만난 첫날이에요 왼쪽에.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이 여자를 고치고야 말겠다.'라는 표정으로
막 막 이 불편간 설문지 조사를 하고 막 앞뒤 어디 해 봐라. 막 누워 봐라. 팔을 위로 올려 봐라. 뭐 어떻게 서 봐라. 어떻게 해 봐라 하는데 제 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노인 치료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노인들보다도 몸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인정받은 나의 거지 같은 몸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왜 저를 이 돈을 받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확신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서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어요?"라고 했더니 어 자기가 보낸 메일에 자기가 자기는 도와주면은 알아챌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 성의가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스토리를 정말 자기가 잘 간직하고 서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옆에 보이는 사진은 작년 5월 30 일쯤 그때쯤이었던 거예요. 딱 1년 전쯤이에요. 그 선생님 그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제가 산전산후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제 몸이 먼지를 현장에서 이제 또 초음파로 이렇게 봐 주시고는 근막이 떡이 져 가지고 움직이는 제 몸을 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난 그 벨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난 그 벨트 풀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저 이거 풀면 죽어요. 밥도 못 해요. 안 돼요." 막 이랬거든요. "서서히 풀어야 되긴 하는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거 없이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 저의 근막 슬라이딩을 보여주시는데 떡이 져서 움직이는 걸 그전에 봤던 다른 분은 이렇게 스르르 스르르 움직이는데 '내 거는 왜 저렇게 움직이지?' 딱 머릿속에 '선생님이 이거 풀으라고 했는데 이걸 안 풀어서 그런가?' 이 생각이 들어서 딱 풀고 나서는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무언가를 안다는 게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움직여지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걸 저는 그때 되게 신기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뭐 림프 순환 과정 이런 공부도 제가 또 좋아하니까 듣게 되고 암 치유하는 분들 수업 이런 거 아산병원의 물리치료 교수님이랑 하시는 수업도 제가 듣게 되고 통증 수업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통증들 아픈 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아프고 다만 다양하게 각자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는데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각자의 통증이 또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게 또 느끼는 그게. 근데 결국은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통증이라는 거는 정말 막 아픈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온 정보를 뇌가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면 뇌만 잘 관리하는 인풋만 잘해 주면 아주 쉬운 거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깐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두려움을 없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되게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계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아들이 그 아산병원에 뇌 MRI를 찍어도 원인이 나오지가 않고 아이는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아프고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저는 막 쫙쫙 쏟아내고 화장실 가서. 잠시만요. 네. 둘째가 많이 아팠어요. 네. 그리고 둘째가. 셋째 임신 때 그렇게 면역 떨어지고 이 음. 엄마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둘째가 많이 아팠고 그리고 그때 남편분이 중국으로 출장 나가 네. 계셔서 해외 파견. 혼자 완전 독방 육아. 음. 네. 3 살, 5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또 정부 지원 사업 받는 남편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제가 또 하면서 아이는 또 아토피였고 임신을 했고 시댁 식구도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가게 매장을 이전한다고 제가 또 그걸 또 알아보고 진짜 엄청난 일을 벌이다 보니 이 신경이 너무 이렇게 서서 몸이 완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니까 선생님이 또 림프 순환을 하니까 뭘 잘 모르지만 림프가 중요한 것 같고 이게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제 여동생이 오늘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동생이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항상 너무 밝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아이고, 동생 생각이 좀 많이 나고, 근데 동생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하면 좋을 텐데 왜 얘는 이걸 안 할까? 그게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뇌경색으로 뇌가 안 좋아지셨어요. 심장도 안 좋고. 근데 제가 좀 잘 울어요. 근데 나한테 아빠, 옮았나 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전 원래 잘 울어요. 근데 어. 선생님 만나서 웃을 일이 좀 많았던 거죠. 근데 아빠 생각도 나고 또 친구 중에 또 유방암이 있어요. 유방암 선생님 수업을 하면 유방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 제가 하나를 공부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전달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움직여야지 좋아지는 건데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려줬을 때 같이 해주시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드백이 쌓이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약간의 자신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정말 다 제대로 막 전문가처럼 알진 못해도 누군가에게 요 정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우리 모든 엄마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분별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려운 마음을 내가 알므로써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의 몸 공부를 이제 선생님이랑 하면서 즐겁게 했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여기 엄마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내 기준을 세워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수진 조사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출산할 때 산모들이 이러이러한 병원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이 안내해주는 그 가이드도 너무 좋았거든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촉진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느냐, 태동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허리가 아플 때 이 운동을 하세요라는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거로 가야 되기도 하고, 내 몸은 이러니까 나는 허리도 아프지만 무릎도 아파. 이럴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몸을 잘 알고 있으면은 내가 모두가 가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나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지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내 몸의 스토리를 계속 쌓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아팠지? 내 몸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지? 내 마음 감정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지? 끊임없이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록을 해놔보세요. 어딘가에다가. 그리고 누군가가 아프다 했을 때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어? 어디가 어떻게 해서 아팠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있죠.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치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임상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땠어? 뭐 이런 걸 아니 아닐 텐데 막 이러면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저도 선생님한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며든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누군가가 아프다 할 때 또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선생님이랑 저도 그렇고 저희 출산을 이렇게 자연주의 출산으로 같이 했던 정한호 원장님도 얘기하셨던 건데,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고. 의사들은 정말 시간이 없다고. 그 의사들이 상담료를 받고 진료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질문을 환자가 왔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서 하는 질문과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아무리 바쁜 의사도 그걸 무시하고 내보낼 수는 없는 건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는 성의를 다해서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그렇게밖에 안 해줘요가 아니라 의사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게끔 내가 고민을 하고 그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분이나 뭐 다른 운동하러 가면 센터의 선생님들한테도 전 이렇게 했을 때 아파요 그랬을 때 뭐 도라는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하고 책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이런 용어가 딱 임상호 선생님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미주신경이랑 이런 얘기에서 저는 이 엄마들의 몸 공부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하신
그 멘트들 중에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감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몸에 어떤 스토리가 지나왔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들도 같이 포함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임상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강연하실 때. 근데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게 그 과학적 근거도 근거지만 내 몸이 어떻다라는 거 내 몸 스스로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 그 누구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해 주겠어요. 그거는 자기의 이야기는 자기가 담아야 되고 아이들은 아직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놔야 돼요, 아픈 아이가 만약 있다면은.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의 기록이 2019 년부터 계속 기록돼 있어요. 아팠던 기록들이 쫙 다 아플 때마다 어떤 증세인지 어떻게 됐는지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그래야지. 잠시만요. 네. 과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과학인 거예요. 뭐냐면 계측 가능하고 또 반복했을 때 재현 가능한 거.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삶이 안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과학이라고. 맛이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과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우리가 먼저 소통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내 몸과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내 몸과의 소통이 잘 돼야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잘한다. 인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냥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왜 아픈지 내가 언제부터 어디부터 아팠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선생님이 이 엄마들의 몸 공부 책을 낸 게 엄마들의 몸을 대하는 사람들도 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엄마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 의미거든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저도 그렇게 수업 많이 들었는데 읽으면 설명을 못 해요. 제대로 아는 건 아닌 거죠. 설명을 누군가에게 못 하니까. 그지만 저의 언어로 이해한 거를 그냥 쉽게 근육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체력을 키우려면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야. 근육이라는 건 근막이 싸고 있는데 생각해 봐. 다 싸고 있는데 내가 거기 하나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하면은 풍선 구멍 빵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어디가 안 좋은 건 다 연관돼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몸이 어디가 하나가 아프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만큼 늘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책이 어렵다고 우리가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못하는 거, 해나가시면 안 하는 거에 안 되는 거에 집중하면 우리 뇌는 그 실패의 경험을 학습한대요. 나는 이렇게 못한다라는 걸 학습을 한대요. 그래서 못하는 거에 집중하고 안 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되는 거에 감사하고 조금씩 꾸준히 그렇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같이 협응을 하고 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다 보면 조그만 성공. 여기 평범한 기적님 너무 이름이 멋있지 않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성공의 기쁨이 우리 뇌가 이제 나는 성공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는 그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자고 했는데 햇버님이 이렇게 잘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남편분도 그렇고요. 두 분이 책을 너무 좋아하세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했더니 여기 백용학 소장님 들어오셨나 보다. 백 소장님이랑 책 공부하면서 글 공부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고 재미있게 토론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참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엄마들의 몸 공부하게 된 인연은 그냥 누구 한 사람의 그런 능력 이거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렇게 인연 우리 내 몸 안에서 소통하듯이 우리 각 개인이 또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협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각자의 따로따로의 삶 안에서 자기의 소통이 우리가 또 연결이 된 그러한 아주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의 첫 단계는 뭐였냐면 해빠님이 본인을 잘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닿을 수 있었고 서로가 이걸 알게 된 걸 삶으로 가져가자, 느껴보자, 해보자. 이게 됐던 거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겠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더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혜퍼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제 선생님의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같이 해주신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임상호 선생님이 저보고 저를 좀 구제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극단적 경단녀라고 저를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그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또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삶이 더 빛날 수 있는데 저보고 엄마들의 몸 공부 이런 거를 자기가 그러면 한번 잠깐 좀 기획해봐 뭐 이런 식으로 줌 강연을 어차피 선생님 혼자 해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저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그런 기회를 줬던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자기의 쓸모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더 진짜 나아질 수 있는 건 자기가 또 내가 자기한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줘.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렇게 나아진다고 하셨나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알게 된 거를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러시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면 엉뚱하게 그렇게 내릴게요. 된 게 아니고 지금 장윤정 님이 들어오셨나 하고 봤는데 안 계시네요. 목사님 사모님이지, 맞아, 그분이. 오늘이 바쁜 날이구나. 그 장윤정 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또 혜퍼님이 제 산전산후 그거에 선생님 저랑 이렇게 그 맘카페에서 이렇게 아프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 케이스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분을 산전산후 그거 할 때 또 불렀죠. 모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엄마들 그냥 이렇게 가르쳐줘도 되겠는데 우리 엄마들의 몸 공부라는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책이 나왔죠. 원래는 완경 선물이라는 책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부탁드릴 게 그 웰빙 챌린지를 저희가 2월 달에는 그냥 재밌게 만들어 봤거든요, 선생님이랑. 근데 그게 지금은 되게 정착이 돼서 매달 가게 되는데 그 웰빙 챌린지도 제 여동생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덕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조금 더 선생님이 제대로 소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끓으셔가지고는 만들어졌는데 다른 사람들도 너무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로만 툭 던지지 말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정도로 성의를 보이면 거기에 대한 성의가 분명 올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암 웨비나 할 때 혜퍼님 동생을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돈을 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듣다가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클래스 101을 오픈을 했죠. 내 몸 청소를 위한 림프순환 운동법. 그랬더니 동생분이 또 이제 그것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댓글이랑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나는 이젠 되겠지 했는데 이제 언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운동은 암 환자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되는지 내가 알려줘야 되겠어. 하고서 열심히 댓글을 다 하시고 선생님이 암 환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웰빙 챌린지고 하루 1분 영상 드리고 자기 느낌을 체크하고 같이 화이팅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선생님 소통의 힘이 대단해요. 오늘 그 소통의 힘 옥시토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몸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정말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글씨가 너무너무 조그만데 이 내용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우리 생명체는 첫 번째가 사는 거잖아요. 안 죽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무조건 살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자극이 나를 죽이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린 단세포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온 내 몸의 세포들이 거기에 딱 반응하기 위해서 신경계가 발달이 돼 있죠. 그중에 살기 위한 그 자율신경계통 중에 교감신경계는 정말 우위에 있어요. 항상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괜찮으면 부교감신경계가 우위에 가면서 좀 우리가 쉬고 휴식하고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이거 뭐였지? 죽을 뻔했어. 안 되겠는걸? 내가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는걸? 모세혈관망을 더 발달시켜야 되겠는걸? 근육이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안 되겠어. 근육을 더 키워야겠다.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이제 자각을 하고 그 휴식 이완의 시간인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밤 시간, 우리 잠자는 시간, 특히 이런 시간에 우리 몸을 재정비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밤에 잠도 못 자. 제대로 쉬지도 못해.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간다라는 게 문제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너무나 까칠하고 이렇게 소인배라 사람이 못나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칼을 저한테 겨눴죠. 그리고 네가 못나서 이러는 거고 아니면 더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를 닥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그러면서 겪은 거는 근골격계 통증, 우울증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저희 삶을 정말 많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부 과정에서 깨달은 건 움직임이었어요. 움직임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이거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미주신경이라고 우리 목, 심장 그리고 횡격막으로 내려오는 그 신경이 활성화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펴주는 거예요. 사실 잘 스트레치 해주고 몸을 곧게 해주는 거. 아까 우리 살짝 턱을 당기자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신부정방선 목의 신부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횡격막이랑 그렇게 해서 우리 복압을 높일 때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을 쭉쭉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나 목이나 아니면 청골 부분. 책 내용 굉장히 그걸 자세하게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책을 한 3번 이상 읽다 보면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길러지냐면 방위 체력이라는 거. 체력 맞아요. 체력에는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우리가 나눠요. 그런데 보통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행동 체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라고 나누거든요. 건강 체력 하면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심폐지구력, 유산소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 체력 그러면 협응력, 민첩성, 순발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외웠고 그걸 어떻게 계측하는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는 이 근육이 약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밖에서 삼자가 이런 것들을 계측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방위 체력이었어요. 세균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물속에서 깨달았거든요. 물에서
횡격막 스트레치 할 때 이런 이완 반응 속에서 저는 그걸 깨달았고 그 안에서 더 몸을 릴렉스하고 더 스트레치 시키고 그리고 스트레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강도 높은 운동들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을 때 더 큰 이완을 기분 좋은 피로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느꼈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도 한번 느껴봐 이럴 순 없잖아요.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을 제시를 해줘야죠. 근거를. 내가 이랬는데 너한테도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는 아까 우리 햇버님이 정말 깨달은 것 중에 감각 정보를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 뇌는 스스로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잘 못 들으면 이명에 시달리기 쉬워지죠. 소리 자체를 뇌에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관심 있게 권해드려야 돼요. 비싼 보청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싸구려라도 보청기를 잘 맞춰줄 수 있는 보청기 맞춰주시는 분을 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Success Aging이라는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이 노화에 대해서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 책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6월부터는 그 성공적 노화를 위한 문공부로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시 또 책 쓰기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 정보는 단톡방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뇌에서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아프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각 정보가 차단되면 뇌외로는 엉뚱하게 연결돼서 엉뚱하게 출력을 하기 때문이죠. 몸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잘 받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질 좋은 움직임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막 슬라이딩. 근데 그게 하란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느끼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성을 다해서 반복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도 못 깨달았다. 이거는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깨달음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애한테 뭔가를 다 해주려고 뭔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이는 다 잔소리로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듣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잘못한 거야. 요번에는 요 작전을 한번 써봐야지. 이 작전을 한번 써봐야지.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이걸 해야죠. 그리고 아이와 통했을 때 정말 기쁘다. 그걸 느꼈거든요. 얼마 전에 울컥하면 안 되는데 스승의 날 우리 애가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최고의 엄마라고는 인사를 드리기에는 좀 억적지만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몰라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넌 욕을 칭찬으로 듣는구나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완전히 이렇게 떠받드는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최고의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네 편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남편에게서 많이 배웠죠. 양육은 최고의 두뇌 게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것을 여자가 혼자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말이 통하지 않는 아기를 2명, 3명을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모성애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성애가 애 낳으면 쑥 나오던가요? 아, 이게 입덩이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게 뭔가 싶고 정말 기가 막혀서 울음이 터트려져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일단 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나의 내면의 힘을. 이게 글로는 이렇게 썼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문공부 신청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음료 기프트콘. 무료면은 또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조금의 성의를 보이면 그분은 또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줌으로 우리 햇버님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나 혼자 했으면 나 못했어. 아, 이런 문구들. 미라클 모닝이 힘겨운 나. 잠자리 독서가 힘겨운 나. 저녁 시간 이후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나.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오타였는데 못 고쳤다. 힘에 겨운 나. 체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안 해서. 근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관리받는 운동도 겁나는데 아이 맡기로 운동하러 갈 상황도 아닌데 홈트도 작심삼일인.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죠. 당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자는 엄마가 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편감을 그저 참고 살아갑니다.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해봐요. 그리고선 거기에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부종편에 림프순환운동 전문가로 출연을 하고 나서 림프 부종 환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죠. 무조건 자기 집에 오래요. 안 간다 그랬어요. 저 가봤자 절대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조금씩 꾸준히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지. 제가 당신한테 가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다고 무조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림프 드레니지 마사지 전문가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로병사에서 소개해준 그 운동 방법이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집에 방문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MLD 하시는 선생님을 오시라고 해라. 제가 2시간은 레슨을 해드릴 테니까 그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고 치료를 받을 때 운동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선생님이 김미선 선생님이에요. 내일 아니지. 다음 주 일요일에 림프 부종 아주 자세히 설명을 도와주실 선생님이세요. 저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인연이에요. 정성을 다한 인연. 또 울컥하면 안 되는데. 오늘 도와주신 김수진 선생님도 자꾸 은혜를 갚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전산후 때도 정성을 다했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운동 지도자로서 숙지되어야 할 내용들은 마지막 거. 변화하는 몸에 대한 바른 신체상을 바디 이미지를 스스로 인지해 나감으로써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몸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여기에 몸과 마음, 정신이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줌 강연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떻게 한 번 듣고 알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진짜 국어를 하듯이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그렇게 나누는 일을 즐거워서 나누고 있어요. 2013년도 4월에 볼티모어에서 마침 거기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이건 무조건 나에게 준 기회다 하고 갔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제가 사표를 썼기 때문에 백수였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 치르고 바로 넘어갔죠. 미국으로 가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그때 어느 분이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분인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몇 분 외국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또 그 어떤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을.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있냐면요. 이분이 재작년인가 그쪽에 그 세계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 사진을 보고 거기에 참석하신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카톡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참 세상에나 그때 이 코스였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도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